만나면 좋은 친구 MBC. 오늘은 강릉에서 즐길 수 있는 작은 영화관을 만나보려 합니다. 과연 어떤 일들이 눈앞에 펼쳐질지 지금 함께 하시죠. 복잡한 곳을 떠나 작지만 의미 있는 공간에서 독립예술영화를 감상할 수 있는 곳. 오늘은 강릉의 작은 영화관을 찾아 떠납니다. 와, 이렇게 외진 곳에 오늘 찾아볼 공간이 있다고 하는데 오, 바로 이쪽인 것 같습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강릉시 사천면에 자리한 한 작은 영화관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혹시 대표님이십니까? 네. 아, 네네네. 안녕하세요. 아, 오늘 작은 영화관이 있다고 해서 네.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예, 이곳에서는 영화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은 4편의 영화 중에서 한 편을 골라보실 수가 있어요. 아, 그런데 제가 이렇게 딱 들어오자마자 느낀 게 일단 범상치 않은 외모를 가지셨는데 이 공간도 영화관이라고만 하기에는 되게 여러 가지 느낌들이 같이 들어서 예, 이 공간은 제가 은퇴한 다음에 무엇인가를 하려고 만든 공간이에요. 제가 할 줄 아는 것들이 다양하게 많거든요. 저는 역사학을 전공한 교수 출신입니다. 지금은 은퇴하고 작은 영화관을 운영하고 있는 정경숙이라고 합니다. 강릉 지역 출신의 영화인들이 만든 영화, 상업성이 없는 독립영화를 공급받아서 상연하는 영화관입니다. 일단 영화가 4편이나 이렇게 있는데 어떤 걸 좀 추천해 주시는 게 좋을지. 제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제이와 나, 아. 이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출연도 하셨어요? 네, 이 영화는 상을 3번 받았습니다. 물론 주인공이 연기를 잘했기 때문에 그렇죠. 알겠습니다. 예. 영화를 보기 전 주인장이 내려주는 핸드드립 커피 한 잔과 함께 따뜻한 마음으로 영화 한 편을 즐깁니다. 그렇다면 이곳 대표의 영화 선정 기준은 뭘까요? 저의 선정 기준은 인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대우하는, 사람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작품. 저는 그런 거가 진짜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자, 드디어 시작된 영화. 작지만 편안한 공간에서 커피 한 잔을 즐기며 영화 한 편을 감상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접하기 쉽지 않은 이런 독립영화를 또 이런 공간에서, 아기자기한 공간에서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이곳은 영화 감상 외에도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완성해 두고 8개는 약간 미완이고 명리와 타로를 봐드립니다. 그것을 통해서 인생을 이야기하면서 명상의 세계로 손님들을 이끄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영화관을 통해 인생을 살피며 힘들고 지친 이들을 위로하는 이곳. 그럼 앞으로의 계획은 어떨까요? 그동안에 논문만 써왔거든요. 그중에 이제 한 신소당이라는 훌륭한 여성이 있어요. 대한제국 말기에 살던 여성인데 그 여성의 일대기를 다큐와 드라마 형식을 섞어가지고 만들어보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정말 그렇게 되실 거고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중에 꼭 뵙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찾은 곳은 강릉의 독립예술극장. 안으로 들어서면 보기 힘든 영화 포스터가 가득한데요. 진짜 처음 본 영화가 왜 이렇게 많은 거야? 나름 영화 많이 본다고 생각하는데.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아니, 저 깜짝 놀란 게 들어오면서부터 영화 포스터를 봤는데 평소에 제가 접하지 못하는 포스터들만 있었거든요. 이 영화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독립영화, 예술영화를 전용으로 상영하는 전용관이에요. 네, 그래서 평소에 이제 멀티플렉스에서 보기 어려운 한국 독립영화나 또 해외 예술영화들을 주요 프로그램에서 상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되게 뭔가 느낌이 마니아적일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드는데 영화관 운영은 어떤 방식으로 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이제 주로 티켓 판매해서 수익을 얻는 게 한 부분이 있고요. 저희 극장을 운영하는 것들을 후원해 주시는 후원자분들이 계시고요. 또 이런 극장들을 지원하는 또 영화진흥위원회의 지원이 또 있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프로그램을 맡고 있는 송문지라고 합니다. 제가 하는 일은 이제 전국에 개봉하는 다양한 독립영화, 예술영화들을 보고요. 이제 지역에 잘 맞는 강릉 시민들이 만나고 싶은 영화들을 선정을 해서 이제 프로그래밍하고 상영하고 이렇게 관객과 만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화관의 영화 선정 기준은 뭘까요? 선정 기준은 이제 강릉에서 이제 강릉 영화인들이 만든 영화들도 상영을 하고요. 이제 강릉 지역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들도 상영을 하기도 하고요. 또 독립영화들 중에서도 또 어떤 의의가 있는 영화들을 주로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을 기반으로 한 영화인들에겐 더 특별한 영화관입니다. 일단 저한테는 특별할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영화를 만들고 이제 영화를 개봉하게 됐어요. 근데 이 극장에서 3일간 나는 보리만 상영해 주셨거든요. 극장이 만약에 없었다면 다른 도시에 가서 이 영화를 틀었어야 됐을 건데 네, 극장이 있었기 때문에 영화 상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한테 있어서는 정말 좋은 공간이죠. 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재정난으로 인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강릉 독립예술영화관. 이 극장을 운영할 만한 자금이 넉넉지가 않아서 최근에 2월부터 이제 운영비 마련을 위한 후원 캠페인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에 한번 휴관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겹쳐서 한 1년 정도 휴관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극장을 이용해 주시는 연간 뭐 한 10,000명 이상의 관객분들이 이 극장이 없어지면 굉장히 아쉬워하지 않을까. 또 영화 문화에 관련한 어떤 커뮤니티나 이런 것들도 조금 축소가 되거나 하는 경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극장을 이렇게 하루 동안 둘러보니까 앞으로 더욱더 오래오래 이 극장이 지속이 됐으면 좋겠는데 앞으로의 계획 궁금합니다. 일단 저희가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극장의 문을 닫지 않고 계속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첫 번째 목표고요. 그리고 이 극장을 운영하면서 좀 다양한 영화들, 뭐 이렇게 개봉 영화가 아니더라도 기획전이나 특별전을 통해서 좀 보기 어려운 영화들, 의미가 있는 영화들을 좀 더 많이 상영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또 지역의 유일한 전용관이기 때문에 여기서 트는 영화들을 통해서 또 지역 주민들과 또 지역의 영화인들과 많이 소통할 수 있는 극장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다양성이 존중받는 시대. 저마다의 매력이 있는 작은 영화관에서 오늘 영화 한 편 어떨까요? 한적하고 평화로운 화천군 사내면 사창리. 동네의 어귀에 자리 잡은 한 건대상에선 이곳 주민인 민진 씨가 여느 때와 같은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날씨가 부쩍 따뜻해진 요즘 많이 바쁘시죠? 카메라를 챙겨 들고 가게를 나서는 민진 씨. 어디에 가는 걸까요? 주민들이 만들어가는 방송의 세계.
자, 들어가겠습니다. 스탠바이 큐. 사내면 마을 방송국 온 동네방네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화천군 산해 우체국 맞은편에 위치한 온 동네방네 마을 방송국. 이곳에선 민진 씨를 포함한 8명의 주민들이 함께 방송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냥 가볍게 그 저희가 그 10몇 분씩 이렇게 찍었던 걸로 오늘 가볍게 막 결론은 마을 사람들이 출연을 하면 되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는 정말 에서 다들 많이 올라오잖아. 그런 사람들을 그냥 매일 부르는 거예요. 이게 일주일에 2번씩 부르는 거예요. 지난해 7월부터 뉴미디어 계정을 운영하며 마을 행사나 크고 작은 소식, 지역 인물들을 소개해온 온 동네방네 마을 방송국. 아담한 규모지만 방송국으로서 갖출 건 다 갖췄습니다. 환한 조명의 스튜디오와 여러 대의 카메라, 전문적인 송출 장비까지 다들 방송에 문외한이라 처음에 막막했지만 함께 배우고 부딪혀가며 꾸준히 제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제를 선정하고 녹화용 대본을 준비하는 것도 당연히 직접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사내면 곳곳의 지명 유래. 모른다. 마을 일을 아세요? 몰라요. 뭐 이런 식이니까 그 밴장님이 설명해 주시고 듣고 설명해 주시고 듣는 캐릭터라서 조금 어레인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저희가 사내면에 살고 있지만 사내면에 대해서 이제 유래나 지명 유래나 이런 걸 잘 모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걸 좀 동네 주민들한테 좀 알려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이제 대본도 좀 써보고 그런 계기로 이런 기획을 하게 되었어요. 한때 학교 다니고 이럴 때는 누구나 좀 문학소녀였고 그런 적은 있었지만 저는 정말로 거의 한 결혼해서 30몇 년 동안 정말 살림만 했는데 이제 진짜 거의 60이 다 되어서 정말 처음으로 이렇게 펜을 잡고 글을 쓰고 이런 걸 처음 해봤어요. 김동숙 메인 작가님을 스카우트한 사람은 바로 이분입니다. 저는 이제 박회 활동을 계속 하는데 집사람이 계속 집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집에 있을 때 책을 되게 많이 읽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여기를 같이 나가자. 내가 이걸 하고 있으니 함께 이렇게 도움을 같이 한번 해보자 해서 제가 이제 모시고 나왔죠. 그래서 여기 와서 이제 어떤 역할, 여기 나오시는 8분들께서 전부 다 맡은 역할들이 다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본인이 이제 좀 제일 잘하는 게 이제 좀 글 쓰는 거니까 책을 많이 읽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마을 방송국에도 작가, 엔지니어, 아나운서 등 다양한 업무가 있는데요. 민진 씨는 카메라에 관심이 많습니다. 원래 촬영 같은 거는 좀 관심이 있으셨어요? 저요? 관심이 있어서 계속 기웃기웃대다가 아시는 분이 이제 계셔가지고 와가지고 하게 됐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제가 육아만 하다가 제가 스스로 뭔가 관심이 생겨서 이제 이거를 시작하게 됐는데 너무 재밌고 그런 거 물어봐도 돼요? 네. 장비 프로? 일단 액션캠은 좀 이제 활용도가 더 높아지죠. MBC 촬영 감독에게 직접 꿀팁도 전수받았겠다. 이제 본격적으로 녹화를 시작해 볼까요? 이웃들이 협찬해준 의상 오케이. 대본 검토와 카메라 세팅도 오케이. 자, 큐 들어가기 전에 오디오 체크 한번 하겠습니다. 다들 준비되셨나요? 할까요? 준비됐어요? 문 닫을게요. 취미로서 제가 항상 여기 있는 언니들이랑 이제 같이 원년 멤버들한테 하는 말이 우리 돈 내면서까지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거였거든요. 내 돈 내면서 이렇게 한다 주부가 돈도 없는데 막 이러면서 하는데 근데 또 재밌으니까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워낙 재밌어서. 그리고 제일 좀 좋은 거는 주부 같은 경우에는 뭔가를 하면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게 많이 없잖아요. 맨날 똑같고. 근데 여기는 뭔가 내 거 하나가 탄생되는 게 좀 좋죠. 다 만들었을 때 뿌듯하고. 저는 사실 공허하면 안 써도 똑같아요. 저는 분홍색이 생각나.
내 인생에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게 사실은 없잖아요. 근데 이건 나를 원하는 대로 내가 만들 수 있으니까 뭐라 그러지?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다 만든 게 하나 나온 건 보기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냥 그런.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사내면 창고에 대해서 조금 더 네. 궁금하거든요. 예,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사내면 뭐 굉장히 중요한 곳이죠. 예전에 사탄이라는 것이 이제 역사를 삼키고 있는 곳이라 그랬고 지금은 이제 사내면으로 바뀌었지만 그 이제 창고가 있었던 곳이 굉장히 이제 많은 기록에 나오는 걸 보면 굉장히 중요한 창고가 있었던 거로 보이거든요. 네네. 지도나 이런 데도 많이 나와요. 네. 이런 창고는 그 규모까지 정확하게 나와요. 이 마을방송국은 사실 사내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거든요. 이 마을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없을까 서로 이제 고민하고 회의하다가 그러면 이런 방송을 마을의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서 방송을 한번 송출해 보자라는 의견이 나오면서 마을방송국을 좀 운영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송국을 하게 된 것은 사내면이 지금 24단이 해체가 되면서 인구가 계속 이제 줄어나가는 그런 상태에 있다 보니 우리 사내면이 좀 다른 밖에 외부의 인원들에게 좀 알려서 우리 사내면의 관광지라든가 이런 것들 좋은 곳을 좀 소개를 하면 외부 사람들이 좀 여기 관광도 오고 또 여기 와서 구경하다 보면 여기 들어와서 살 수도 있고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국이 잘 돼서 우리 사내면이 함께 소통하는 그런 장소가 됐으면 해서 같이 하게 됐습니다. 개국은 저희가 이제 2022년 7월 7일 날에 개국을 하게 되었고요. 사내면 주민자치위원회랑 강원시청자 미디어센터랑 MOU 협약을 맺어서 장비 지원을 받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처음에는 저도 이제 되게 이제 생소한 부분이었어 가지고 이렇게 배우는데 말을 해도 잘 이제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게 되게 많아서 그거 좀 이렇게 시들해졌다고 할까? 뭐 그런 부분도 있긴 했었어요. 근데 점점 배우면서 아 이게 이런 거구나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같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기게 되고 아 그러면 함께하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우리가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거를 하게 됐습니다. 사내면 온동네 방네는 지금 이제 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분들이 사실은 다 자기의 본업들이 있습니다. 영어 강사 선생님도 계시고요. 건재상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사실 이 방송이라는 게 굉장히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자기 거를 내려놓으시고 자기 시간을 이렇게 할애해서 함께 한다는 그런 마음들이 있으셔서 제가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 구성원들을 위해서 항상 뒤에서 뒷받침하는 또 잘 될 수 있도록 파이팅 뒤에서 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손으로 직접 세운 마을 방송국. 방송 전문가들은 아니지만 주민들이 똘똘 뭉쳐 함께 제작하기에 온 동네방네 방송은 더욱 뜻깊습니다. 알차고 유익한 사내면 소식들 앞으로도 계속 기대해 주세요. 고생하셨어요. 50분 넘게 촬영했어요. 너무 목 아프시죠? 이제 농번기가 시작되면 화천 아무래도 농사를 하니까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 많이 연습해서 이제 소상공인들도 그렇고 여기 농사하신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는 마을 방송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마을 주민들도 많이들 참여해서 이제 방송국이라는 것도 마을에 있는 방송국도 알리면서 이제 본인이 나오는 모습도 볼 수 있도록 마을이 모든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마을 방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내면 온 동네 방네 파이팅! 네, 저는 버섯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이사 김창래라고 합니다. 일반 표고버섯과는 좀 다르게 이제 저온에서 생산하는 이제 그런 제품이다 보니까 숙성 재배를 해요.
낮에는 온도를 좀 올렸다가 밤에는 뚝 떨어뜨려서 이제 숙성을 시켜서 재배를 시키는 과정이 되는 거죠. 그 고랭지 채소 같은 경우 보면 이제 고랭지 채소가 맛있다는 이유들이 바로 그런 이제 특성 때문에 고랭지 채소가 맛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 버섯도 마찬가지로 이제 저온으로 숙성을 시키면서 재배해서 육질이 단단하고 식감이 정말 다르다는 걸 이제 확연히 느낄 수 있고 또 식당에서 이제 많이 선호를 하세요. 아, 실하다. 제가 철공업을 약 24년 동안 했어요. 뭐 최고봉이라고 하는 기능장까지 취득을 해서 거의 청춘을 거기에 이제 다 쏟았죠. 근데 이제 어느 순간 뭔가 새로운 걸 좀 해봐야 되겠다. 쉽게 말해서 이제 귀신이 씌었다라고 말하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뭐 철공업만 24년을 했던 사람이 농사를 짓는다는 게 참 쉽지 않았고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정말 엄청나게 큰 난관들이 닥쳐오는 거예요. 조금 황당했지요. 갑자기 생뚱맞게 막 전혀 이제 안 하던 그런 계통의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아빠가 이제 힘든 일을 하는 거는 알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네들도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당황했지만 수긍을 쉽게 했어요. 정말 저희는 이제 시작하면서 처음 사업 계획이 경매 시장은 안 나간다. 우리가 열심히 농사 지어서 피땀 흘려 지은 농사 산물을 시장에 갔다가 진짜 덤핑으로 넘기는 건 아니다. 그 바람에 이제 한 2년 동안을 더 많이 힘들었던 거죠. 이제 생산하는 거 뭐 싸게라도 시장에다가 경매 시장에 내다 팔면 뭐 최소한 쌀은 살 수 있는데 많이 힘들었어요. 팔아야 되는 게 관건이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제품, 훌륭한 제품을 만들어 놔도 팔지 못하면 다 쓰레기라는 거. 예. 근데 그걸 저희들이 이제 직접 들고 나가서 시장에 나가서 홍보하고 알리고 새벽 시장이고 뭐 이제 강릉에 이제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이 있어요. 마을 행사들, 단위 행사들이 많았는데 그 행사장마다 이제 저희가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고객 확보를 해 나온 거죠. 저희가 이제 버섯을 하니까 종균 기능사 자격증을 일단 취득을 하고 또 농장 이제 건설을 하기 위해서 지게차 또 굴삭기 이제 면허증을 따서 지게차하고 이제 그 굴삭기를 이제 샀어요. 그 일을 하다 보면 조금씩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굴삭기를 불러서 쓰면 일당을 줘야 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제약이 좀 많죠. 지출이 너무 커지니까 뭐 거의 전문가 수준. 처음 하는 일이다 보니까 이쪽에 뭐 루트나 뭐 이런 것도 전혀 모르고 농사라는 자체도 처음이니까 그것도 생소했고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한꺼번에 다 알아가면서 하기에는 좀 벅찼어요. 농사 또 버섯 키우는 것도 배우면서 해야 했고 유통도 저희가 유통망을 전혀 모르니까 그런 것도 저희가 손수 발로 뛰어다니면서 해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 많이 힘들었어요.
조금 전에도 트럭 몰고 나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배달가 안 돼서 그러니까 트럭 끌고 오셨어요. 막 예, 제가 트럭 끌고 다니면 보통 여자들이 요즘은 그래도 간혹 보이는데 뭐 한 10년 전만 해도 그때는 뭐 많지 않았으니까 트럭 끌고 다니면 이러고 쳐다보고 대단하네 막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 좀 드세 보이나 좀 그런 느낌도 처음에는 있었는데 이제는 뭐 괜찮아요. 트럭에 대한 거부감은 별로 없어요. 예. 처음에 기반 잡기가 어려워서 계속 재투자를 했어요. 저희가 이제 처음에 농사를 시작하고 배지를 사다가 써보니까 저희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공급하기가 쉽지 않고 또 혹시라도 오면서 생기는 어떤 유통 과정에서의 문제점 이런 것들이 리스크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체 생산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서 배지 자체 생산을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쓰는 것만 생산해 가지고는 안 되고 또 우리가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까지 갖춰야 되겠다 해서 지금은 이제 배지 판매까지 농가에 보급하는 것까지 이제 갖춰졌습니다. 이거 내가 반대했으면 안 했을 텐데 내가 괜히 수락해서 당신만 고생하는 것 같아 이제 그런 얘기도 했던 적도 있어요. 근데 뭐 지금은 더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다 생소한 분야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 배워서 그러니까 지금도 뭐 밤에 12시, 1시고 뭐 필요한 게 있으면 책 펴서 공부하고 인터넷 뒤지고 시간 나면 발품 팔아서 쫓아다니고 어쨌든지 저하고 저 먹여 살리겠다고 그러고 다니는 거 보면 아 늦게까지 나이 먹어서까지도 저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열심히 하는 거 보면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고 고맙기도 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요. 예. 사랑합니다, 서방님. 임업에 관심이 있는 분들 또 새로이 임업에 관심을 가지고 시도를 하시려는 분들께는 정말 충분히 좀 알아보시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제 산 증인으로 저처럼 무리하게 생각만 가지고 뛰어들었다가 정말 낭패 떠는 일이 없도록 정말 충분히 고민해서 선진지 견학도 좀 많이 다니시고 그분들의 어떤 노하우를 좀 많이 습득한 다음에 새로운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주 시내의 한 미용실. 라라라라라라라. 아니 날씨도 따뜻하고 봄이 되니까요. 저 왠지 좀 더 예뻐지고 싶은 그런 욕심이 드는 거 있죠. 그래서 오늘은 저를 아주 아름답게 변신시켜줄 금손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런데요, 이분이요 그냥 금손 아니고 금손 중에 금손. 황금손? 아주 특별한 금손이라고 하는데 저와 함께 만나러 가보시죠. 어떻게 변신을 시켜주실까? 황금손으로 머리를 디자인하는 45년 경력의 미용인이 있습니다. 미용 100년 가게 남양순 대표가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다양한 활동으로 하루 24시간이 모자르다는 그녀를 만나봅니다. 오늘 찾아온 이곳, 이른 아침부터 단골 손님들로 북적이는데요. 단골 손님 중 한 명인 남미희 씨도 봄을 맞아 산뜻하게 스타일 변신을 하러 왔습니다. 한때 전국을 들썩이게 만든 이 물결펌을 하기 위해서인데 뿌리를 한번 훑어서 반대로 꺾어서 한 번 더 해서 옛날에는 그냥 물결로만 했는데 지금 물결은 끝이 파도 치는 것처럼 끝이 이렇게 뻗치는 게 더 또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창시자가 바로 남 대표라네요. 우리나라 그 여성인들은
거의 다 단발에다가 모발 컬러도 어두워서 이렇게 가라앉아요. 그래서 좀 더 도시적이고 좀 더 내추럴하게 해서 외부를 굵은 물결을 파도 치는 것처럼 그런 연상을 해서 물결을 만드는 거죠. 머리를 하는 내내 미소가 한가득인 남미희 씨. 어릴 적 엄마 손을 잡고 찾던 그 미용실 풍경 그대로 변한 건 남미희 씨뿐이라는데요. 어느덧 남편과 아이까지 함께 남 대표의 단골이 됐습니다. 만족스러운 스타일은 물론이고 긴 세월 오간 정 덕분이죠. 양아치 묻혀다 주시고 또 나물 이렇게 해다 주시고 진짜 그 정을 평생 잊지를 못하는데 어머니 이렇게 찾아뵙지도 못하고 늘 미안해. 오늘 봄날이고 해서 오늘 남편이랑 같이 나들이도 갈 겸 바람머리하러 왔습니다. 봄바람 맞으면서 또 데이트 하시겠네요. 그럼요. 따뜻하고 편안하기도 하고 이게 헤어라는 게 요즘 비용도 있지만은 항상 이게 좀 유지돼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저희한테는 더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예뻐지기도 하고 기분 전환까지 제대로 되는 거죠. 맞습니다. 힐링도 포인트? 손님 대부분 10년 이상 찾아주는 고마운 단골인데 김인화 씨는 무려 30년 단골입니다. 원하는 스타일 그대로 손상 없이 맞춤형으로 그려주기 때문이죠. 모발 컷을 할 때 가위로 똑똑 자르는 개념이 아니고 재단하듯이 오리는 개념으로 저희는 컷을 그렇게 해요. 그래야 모발 끝이 손상도도 없고 가볍고 각도도 아주 예쁘고 그리고 고객님께서 손질 말리기도 쉽고 그런 컷이 틀려요. 기술적인 부분이. 짠! 30년 단골이 찾을만 하죠? 늘 똑같아요. 일을 너무 열심히 하셔. 일을 열심히 하시고 일을 이렇게 굉장히 좋아하신대요. 그러니까 미용이 너무 좋아서 손을 못 놓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놓지 않을 때까지 제가 다녀야죠. 저도 봄맞이 스타일링에 나섰는데요. 원장님 이제 봄이라서 네. 좀 더 예뻐지고 싶고 막 네. 캬한 그런 스타일도 한번 해보고 싶거든요. 네. 오늘 저 예쁘게 좀 변신시켜 주세요. 네. 예쁘게 해주세요. 네. 유행에 뒤처지지 않게끔 손님들이 만족할 수 있는 머리를 하는 게 그녀의 가장 1순위 목표입니다. 그리고 웨이브를 할 때나 펌을 할 때나 모발에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림을 원하는 웨이브, 원하는 스타일 이렇게 나오듯이 항상 그림을 그리는 식으로 저는 하고 있어요. 손님들에게 꼭 맞는 스타일을 그리려 지난 45년간 노력해온 남 대표. 유럽으로 공부를 떠나고 각종 대회 출전까지 가위엔 그녀의 청춘이 담겨 있습니다. 그 노력은 현재 진행형인데요. 기술을 굉장히 선호하죠. 누구보다도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오늘날까지 항상 그런 준비를 하고 있고 나만의 어떤 독특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노력하는 거고요. 그런 노력 덕분에 얼마 전 100년가게도 선정됐는데요. 한자리에서 묵묵히 자신의 일을 이어온 그녀에게 미용이란 인생 그 자체입니다. 예쁘다 예쁘다. 여러분 드디어 제가 변신을 했습니다. 하나 둘 셋 짜잔. 오, 어때요? 진짜 이 컬이 완전 살아있고 너무 예쁘지 않아요? 저는 마음에 쏙 드는데 우리 원장님이 진짜 금손이세요. 손도 진짜 빠르고 제 머리 위에 이렇게 예쁜 그림을 그려주셨습니다. 아니 머리가 이렇게 되니까 왠지 좀 이렇게 다소곳해지고 여성스러워지고 정말 화려한 봄처녀가 된 기분이에요. 촬영 언제 끝나요? 저 나가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마음에 들어요. 오늘 기능장 시험을 앞둔 후배 응원차 후배 미용실을 찾았습니다. 열심히 연습하고 계시네. 네. 아유 고생이 많으시네.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네. 연습 많이 했어요? 네, 많이 했습니다.
대한미용협회 지부장인 남 대표는 평소 후배들에게 응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데요. 후배 미용인들에게 롤모델로 불리는 그녀. 항상 첫째도 둘째도 기술 연마를 강조합니다. 아유, 기술이 많이 늘었어요. 많이 늘었어요. 아유. 이번에 되려나 모르겠어요. 아유,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당연히 되지 뭐. 아주. 나이를 뛰어넘는 감각 역시 연습하고 연마에 길러야 한다고 믿는 남 대표. 그녀의 세련된 기술 감각 역시 수많은 세월 덕택이겠죠. 이제는 후배 양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70이) 넘으셨단 말이에요. 근데도 너무 젊어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회장님 뵐 때마다 내가 진짜 회장님 나이 돼서 회장님처럼 저렇게 활동을 왕성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데 회장님을 뵈면 제가 나름대로 진짜 용기도 생기고 솔선수범 하셔갖고 봉사도 많이 이제 하시고 하시니까. 바쁜 일상에도 무려 30여 년간 봉사를 놓지 않았는데요. 기술을 항상 놓쳐서는 안 돼요. 기술 사업을 해서 회원님들을 위한 어떤 기술 보고 시대에 맞는 그런 컬렉션을 좀 연마해서 많이 도와드려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어요. 손님에게 어울리는 스타일을 그리고 행복해하는 손님들의 표정을 볼 때 가장 행복하다는 그녀. 긴 세월 미용에 매진할 수 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손님이 들어오실 때 뭐가 불만이 있는지 좀 컨디션이 좀 안 좋아 보여요. 그래서 이제 이제 서로 이제 좀 대화도 하고 이제 머리에 대한 상담을 이제 제가 하고 이제 그러다 이제 이렇게 만족하신지 기분이 싹 풀어지셔. 그러면은 저도 기분이 좋고 행복하고. 따스한 애정과 식지 않는 열정으로 스타일을 그려내는 그녀. 남양순 대표의 미용실은 앞으로도 누군가의 반짝이는 순간을 그려낼 겁니다. 올해 43살 나 김말숙. 만학도의 꿈을 갖고 소양고로 간다. 아직 찾지 못한 내 꿈을 위해 힘내보는 거야. 아니 이 나이에 1학년부터 다시 다니라고? 말이 돼? 꿈을 제대로 찾을 수 있을지 일단 한번 가보자고요. 뭐야? 근데 소양고 전학인데 왜 강원 생명과학고등학교야? 분명히 주소 여기 맞는데? 가서 물어봐야겠다. 혹시 학교를 잘못 찾아간 걸까요? 처음 보는 학생인데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 오늘 여기 소양고등학교 전학원 학생인데요. 학생이에요? 네. 학생처럼 안 보이나요? 학생치고는 조금 연세가 좀 있으신 것 같아서. 연세가 아니 제가 들어오다 보니까요. 저는 소양고등학교를 분명히 전학 신청을 했는데 학교 이름이 아니더라고요. 올해 3월 1일자로 소양고등학교에서 강원생명과학고등학교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학교 이름을 바꿨다고요? 네. 왜요? 미래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서 학과명도 바꾸고 그다음에 학교 이름도 바꾸고 그래서 조금 더 좀 선진화된 그러한 교육을 시키려고 학교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잘 왔네요. 근데 선생님, 제가 그렇게 나이 들어 보였나요? 웃지 마시고요. 젊어 보여요. 몇 살처럼 보여요? 어떻게 그런 걸 짚어요? 군대 갈 나이는 좀 지난 것 같고. 자, 그럼 어떤 수업들을 받을 수 있는지 가볼까요? 어떤 새로운 교육이 있는지. 이거 애교 미용 아니에요? 지금 학교에서 이걸 배운다고? 반려견 인구가 많아지면서 반려동물을 돌보는 직업이 인기라고는 하는데요. 지금 보니까 다들 그 강아지 모형으로 뭔가 작업을 하고 있는데 어떤 수업이에요?
저희는 애견 미용 수업을 하고 있고요. 네. 얼굴 동그랗게 만드는 수업을 하고 있어요. 아니 학교에서 그럼 이런 애견 미용을 배우는 거예요? 네. 오. 반려동물과 관련된 전반적인 지식을 배우는 반려동물 케어과, 강원도 최초 반려동물 전문학과입니다. 반듯하게 이렇게 잘라봐, 이 옆을.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들어갔으니까 여기에 맞춰서 이제 잘라야 되겠지. 좀 더 얼굴 사이즈를 줄여줘야 돼. 균형을 맞추려면. 이렇게 반려동물 케어과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요즘에 반려동물에 대한 산업이 발전을 하고 있어요. 네. 그에 따라서 애견 미용이나 반려동물 행동이나 반려동물과 관련된 것을 배우고 싶은 학생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저희 반려동물 케어과가 생기게 되었어요. 애견 미용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있으신 거죠? 네, 다행히도 제가 이번에 취득을 해서 반려견 스타일리스트 3급을 제가 취득하게 되었어요. 반려동물 케어과를 위해서 따신 거예요? 그럼요. 저 원래 전공은 뭐였나요? 전에 이 학교 오기 전에 닭을 키웠어요. 네, 닭을 키웠어요. 뭐 미용을 하고 있지만 이 외에도 반려동물 케어과에서 어떤 부분들을 많이 좀 교육을 하나요? 반려견 행동 교정에 대해서도 아이들이 배울 예정이고, 아이들 수제 간식이 또 관심이 많아서 저희가 동아리 활동도 수제 간식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제 간식, 그리고 아이들이 2학년, 3학년 때는 이제 수의 테크니션에서 수의 보조에 관련된 것도 아이들이 배우게 되어 있어요. 와, 굉장히 폭이 높네요. 네. 이번엔 운동장으로 나가봤는데요. 지금 운동장에 웬 드론이 지금? 오, 드론! 혹시 이 드론도 학생들이 조종하는 중인가요? 강원생명과학고등학교의 스마트팜 도시농업과에 NCS 소형 무인기 운영 조정이 있는데, 이 교육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드론 조종을 1종, 2종, 4종까지 다 딸 수 있는 교육과정을 저희가 만들어 놨어요. 거의 300만 원에서 250만 원 가격이 드는데 그런 비용 없이 시험만 보고 실기만 보면 아이들이 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수술은 항상 밑으로 바람을 쫙 깔려야지 이 기체가 그 수술 정 가운데에 있다는 표시를 뜻하기 때문에. 드론이 사용되는 곳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비용 걱정 없이 자격증을 딸 수 있다니 이 과정도 농사에 대한 편견을 없애기 위해서 시작된 수업이라고 합니다. 원래 평소에 이렇게 드론에 관심이 있었어요? 네, 옛날부터 드론 조정하는 거 좋아해가지고 많이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럼 입학할 때부터 이런 드론을 관련해서 이런 게 있다는 걸 알고 오신 거예요? 알고 이제 드론에 관심이 있으니까 딱 저에게 맞는다 생각하고 오게 됐죠. 와서 해보니까 어떤가요? 제가 드론 직접 조종하니까 엄청 재밌고 이제 수업도 들으면서 드론에 대해 몰랐던 것도 많이 알게 돼서 정말 좋았습니다. 요즘처럼 스마트한 시대, 농업도 스마트하게 한다. 스마트팜 도시 농업과에서는 다양한 기술을 통해 미래 농업인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플라워 가드닝과 수업. 이거 메스 플라워인데 이거 첫 번째 꽃으로 우리가 기준이 되는 꽃을 잡을 거예요. 우리 생활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플라워 가드닝 관련 전문가를 키워갑니다. 아니 그런데 무슨 문제라도? 망했다. 망했어. 잠깐만요. 네? 선배님 왜 이렇게 못하시는 게 뭐가 이렇게 어설퍼요? 저요? 네. 인생이 처음이니까요. 처음이세요 이거? 네. 직접 이렇게 해보니까 어떠세요?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네. 재미없대요, 재미없대요. 재미없대요? 네. 성룡아, 너 지금 되게 잘하는 친구인데. 사실 유도부거든요. 아, 그래요? 네네네. 아니 내가 유도부. 아니 그래도 우리 친구는 뭐 지금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이렇게 하니까 좀 학교 생활이 즐거울 것 같아요. 네. 뭐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는 거의 수능 위주로 공부를 하는데 저희는 이런 실습도 하고 그러니까 되게 즐거운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거를 고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하니까 보통은 이제 다른 사람들은 성인 돼서 하거나 이제 뒤늦게 알아가지고 그제서야 학원을 다니기 시작하는데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다니니까. 요즘 트렌드에 맞게 학생들이 원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강원생명과학고, 영어 연극 교육, 국외 체험 교육, 악기까지 학생들의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다른 전공을 선택하고 그 전공이 적성에 맞지 않아도 또 다른 여러 활동들을 통해서 자기의 적성을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냥 진로를 그냥 재밌게 그리고 쉽게 빨리 정할 수 있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내 꿈은 내가 정한다.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경쟁력 있는 학교를 변신한 강원생명과학 고등학교. 미래를 향한 비상을 응원합니다.